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대기업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활용이란 주제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수석입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 환경의 이해라는 파트 1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이전 강의, 뭐 작년에나 그 전에 또는 이 강의들을 많이 또 접해 보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 강의일 수도 있으나 또 새롭게 상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 또 고3 담임을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 또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입정보 포털, 또 대입상담 포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인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상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가 사이트는 대학이 직접 제공한 입시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거죠. 이제 교육부에서 대교협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대학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자료들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공된 것들을 또 각각 카테고리에 맞게 학생, 학부모, 또 교사도 역시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포털 서비스 사이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디가 쌤 사이트는 이 선생님한테 운영이 되는 사이트인가?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내용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어디가 쌤에서는 학생, 학부모에게 개인별 온라인 전화 상담들을 또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많이 중요한 거죠. 또 오늘 설명회 주된 주제이기도 한 고교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들을 또 웹 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어디가 쌤 사이트죠. 자, 그러면 이런 대기업의 대입상담 프로그램 현장에 보급이 돼서 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필요하냐. 기타 뭐 이전에 외부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활용해오던 또 전례가 있고 또 여전히 활용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의 홍수죠. 뭐 전형에 대한 정보들이 뭐 다양하게 뭐 엑셀이든 한글이든 중복되고 중첩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럼 좀 정제가 되어 있는, 좀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공교육에서 좀 경쟁력도 갖고 있는, 그래서 전문성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해서 보편성을 갖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우 뭐 로지컬, 유스풀, 뷰티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뭐 자문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현장의 니즈를 충족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유용한 부분은 반드시 있겠죠. 또 실제 왜냐하면 대학의 입시 결과들에 대한 것을 대학이 공개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이제 협력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같이 공유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이 공개한 70% 입결보다도 그 아래 입결까지도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아름답다, 즉 프로그램의 뭐 UI 환경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 프로그램만큼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수요나 또는 변화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계속 진화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게 되면 대학의 전형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협력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로부터 전년도 수시 정시 진학 결과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인데 올해 그러면 전형들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해의 전형들에 대한 정보를 대학으로부터 일정 부분 받고 또 선생님들이 또 참여를 해서 정제를 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사유 방식은 각 협력고등학교의 관리자 선생님께서 학교별로 서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사용자 선생님들은 그 서버용 프로그램의 IP에 접속을 해서 활용하는 구도가 되어 있고요. 학생의 정보, 또 모의고사 내신 이런 모든 정보들은 다
학내망에 있는 그 서버형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그 관리자 컴퓨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보안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년도에 이제 입시 결과의 수합 사례 현황입니다. 수시는 115만 건, 정시는 8만 건의 사례가 수합이 되어 있고요. 뭐 수시는 뭐 절대적이죠. 어디 외부의 뭐 사교육이든 또는 각 지역청별로도 이렇게 사례들을 수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수합 사례들이 전체가 다 모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탑재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그 인원들도 감소한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어서 8만 건 정도로 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고의 현황입니다. 예, 전국의 고등학교의 현황이고요. 지금 경기가 488개 고등학교 중에서 일단 397개 고등학교로 비율은 81%인데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에 다 전후로 되는 비율로 이 프로그램들이 협력고로 지정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그 사례들이 아까 봤었던 것처럼 115만 건의 그 충분한 사례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700여 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간 주요 일정은 지나간 과정은 2월에 이제 진학 결과가 최종 수합이 돼서 3월부터 바로 프로그램 서비스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례들을 3월부터 바로 보실 수 있었고요. 6월 중순경에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매칭이 됐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수시 전형에 맞게 이전 연도의 합격 사례들을 매칭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영학과의 합격 사례, 올해 경영학과의 합격 사례, 또 학과명이 뭐 바뀌었다. 그럼 경영정보학과로 바뀌었다. 작년에는 경영학과였는데 그러면 두 개 학과를 매칭을 해서 전년도의 사례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대학별로의 점수 산출 서비스는 이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학별로 산출 점수를 보실 수 있는데 다만 3학년 1학기 성적이 아직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산출된 다음에 보셔야 조금 더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완들을 이렇게 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코엑스 박람회가 7월 마지막 7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그 7월 말에 맞춰서 계속 수정하고 또 뭐 매칭이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오류 사항들은 계속 보완하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학내망에서 이제 고교용 운영할 때 로그인하게 되시는 화면입니다. 네. 이제 서버 PC의 권장 사양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사양은 거의 만족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이렇게 드려보면 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 좀 속도감 있게 좀 빨리빨리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또 하시고 현장에서 그런 질의도 있으신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쵸, 그 서버 PC 관리자가 운영하는 그 서버 PC의 사양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인 유저별로 해서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거는 다 그 서버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서버 컴퓨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야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환경들이 원활하고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질의가 많은 부분이라 첨언을 드리는데요. 업데이트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겠냐라고 이렇게 뜰 때 즉시 업데이트 상황이 있고 야간 업데이트 상황이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 같은 경우는 즉시나 야간 업데이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필수 업데이트 항목이기 때문에 즉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업데이트 그냥 닫고 그냥 상담하시기보다는 즉시 업데이트로 바로 뭐 주요 상황들이나 또는 실제 상담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즉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뭐 산출식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땐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즉시 업데이트는 학령 교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쓰시더라도 지금 즉시 업데이트 들어간다라는 양해 얘기하시면서 바로 업데이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조금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야간 업데이트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야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제 서버 PC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활용은 수합된 합불 사례에 기반의 상담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 그리고 해당 그 전형 또 모집 단위를 검색해서 이전 연도 사례를 비교를 하면서 올해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상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이제 고교용의 어떤 프로그램 활용도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실제 수시나 정시의 요강들의 정보들을 요강을 열어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요강에 대한 정보들을 해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점수를 산출하시고 실제 지원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에 관심 대학으로 실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관심 대학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진학 결과에 관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또 선순환적으로 내년에 또다시 이 진학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신 성적 분석, 고교용에서 내신 성적 분석 부분의 화면입니다. 맨 위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 우수교과라고 해서 학생의 학년 및 학기별 우수교과의 순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별 등급 현황이죠. 아, 너는 국영수사가 괜찮네. 너는 뭐 국영사가 괜찮네. 그래서 이런 학생의 학년 및 학기별 과목 조합별 우수 조합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맨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과목 조합별로 성적 추이의 부분도 수치화되지 않고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면서 종합전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점들을 또 드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별 석차연명부를 산출하실 때 화면의 왼쪽 좌측 부분이죠. 좌측에 대학별 석차연명부라고 해서 퀵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시 정시 클릭하게 되면은 또 해당 팝업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거기에서 대학 또는 모집 단위 전형까지도 선택하셔서요. 뭐 이제 교과 전형도 뭐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뭐 2개씩 운영하는 또 3개씩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그다음에 전형 그리고 모집 단위 검색한 다음에 실제 계산 버튼을 눌러서 대학별 선차연명부를 출력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로 또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석차연명부는 왜 중요하냐 하면 수시에 대해서 이제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실 때 고3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년 우리 반 아이들의 석차연명부를 대학별로 또 주로 많이 쓰게 되는 대학 위주들로 해서 산출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영수사라고 해서 이제 단순조합의 등급에서 지금 3학년에 그 19번 학생이 있죠. 19번 학생의 내신이 1.53인데 뭐 가천대로 해서 산출을 하게 됐더니 내신 등급이 1.31까지 오르게 되고 등급만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석차까지도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저 학생에게는 가천대 산출 방법이 꽤나 매력이 있는 또 자신의 그 학생의 성적들의 강점들을 살려주는 등급 산출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을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상담할 때 필수적으로 또 안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정시 쪽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우리가 연합 평가 또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보죠. 육모하고 구모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들의 성적 분석에 대한 화면입니다. 지금 아래 보시게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동일 표준 점수대 또는 동일 백분위에 있는 학생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예요. 그래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정시 원서를 쓸 때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의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모의고사에 대한 또 성적 추이 그래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 부분에서 학생 성적 현황 또는 뭐 학급 분석, 학교 분석, 그거는 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교용에서는 비교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의 선택 상황이고요. 우리는 비교과까지 좀 담아서 뭐 출결이나 또 세특이나 또는 뭐 창체의 내용까지 좀 담아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관련 파일들을 나이스로부터 다운받아서 업로딩해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의 상황이 다를 거예요. 좀 가독성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담할 때 한 번에 다 상담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화면들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젠 전문가용이라고 있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컨설팅이나 또는 박람회, 물론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박람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고교용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고교용은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서버 PC에 있지만 이 전문가용은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하는 그 상황에서 학생의 성적을 실제 대면으로 받거나 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디가에 입력한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과정으로 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학생들의 성적이 수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진학 결과 관리에 탭도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을 조금 보여드리면, 그 대입 상담에 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전문가용 대입 상담이라고 있죠. 그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어디가쌤은 그렇죠? 교육부 인증서로해서 로그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교앱에서 이미 승인이 된 선생님들에게만 박람회나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승인의 절차는 교육청에서의 지원단 또는 대교앱의 대입 상담교사단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젠 이 전문가용에서 학생 등록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 대면 상담인 경우에는 그 내신 성적 입력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에 직접 학생의 내신 성적을 대면하고 있는 또 상담하러 온 학생에게 물어봐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넣어서 적용해가지고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어디가쌤 상담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어디가에 성적이 입력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아이디를 통해서 성적 부분의 정보들을 끌어와서 실제 조금은 자세히 학생들의 과목 성적 현황들을 보면서 상담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환경적인 얘기를 대략적으로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짚어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이렇게 기본 화면과 상세 화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화면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 그리고 전형 그다음에 모집 단위의 정보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상세 페이지는 특정 대학의 특정 전형의 특정 모집 단위로 들어가서 실제 사례를 비교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페이지에서는 뭐 대학 간의 비교도 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내에서도 또 전형 간의 비교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기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 화면입니다. 메뉴에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일단 항목별로 검색 필터를 사용해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과 전형으로 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해서 교과 전형으로 검색을 하는데 내가 상담하는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농어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근데 교과로 해서 검색했더니 농어촌 전형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전형을 세부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교과와 그 다음에 종합 이렇게 대분류적인 의미에서는 좀 나눠서 필터를 걸어 주셔야 나중에 그 정보들이 교과 종합이 다 같이 나오게 될 때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모집 단위별로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화면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수시상담 기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상담 기본 화면에서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검색 필터를 사용해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실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실기 실적까지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들도 그걸 찾아서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해서 주로 상담할 때는 교과 전형으로 좀 잡고, 종합 전형에 대한 상담으로 할 때는 전형용에서 좀 종합적으로 잡고, 그리고 대학도 당연히 필터를 해야 제한적인 정보들이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담하기가 좀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래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그 상단의 세모 모형이 클릭하면 차순 정리가 됩니다. 오름 차순, 내림 차순. 그래서 실제 뭐 모집 단위 선생님들이 찾을 때도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찾을 때 뭐 가나다 순이든 또는 역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우측에 보시게 되면 각
그 열들의 뭐 최저학력이다, 일반 점수, 일반 등급, 내 점수, 요 부분들, 요게 이제 성적에 관한 얘기니까 선생님들도 화면에서 보시다 보면 왼쪽에서 전형 또는 모집 단위를 보시다가 우측으로 가서 다시 또 성적을 또 확인하시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좀 가독성 있게 보시려면 그 일반 점수, 일반 등급, 그 성적 부분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오시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은 꼭 기억하셨다가 상담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경희대로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화면인데요. 우측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일반이라는 일반 점수, 일반 등급이 있고 또 내 점수, 내 등급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일반 점수, 일반 등급은 진로의 반영을 제외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내 등급, 내 점수는 진로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서 점수를 산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진로를 제외하냐? 진로를 반영하게 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진로에 성적 이제 등급 주는 게 뭐 1등급, 뭐 2등급, 4등급이든 뭐 1등급, 3등급, 5등급이든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받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석차 등급에서의 등급보다는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갑자기 반영을 전년도에 안 하다가 어느 대학에 진로를 반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전 연도의 입결을 그냥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학생들의 성적들은 이제 진로를 반영하면서 오르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 등급으로 요 등급대 아이들이 원서를 보통 쓰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등급대 아이들의 진로는 비슷한 성적대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진로를 제외했을 때 상담, 그리고 진로를 반영했을 때는 또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모집 요강 광심대학 또는 이전 관심대학 상담 내용 반영 효과, 내신 반영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선택한 대학의 전형의 요강 그리고 또는 이제 반영 효과, 내신 반영 방법들을 실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신 반영 방법의 화면의 실사례 내용이고요. 실제 교과 산출이 되는 부분, 또 비교과 산출, 출결 부분이 점수가 들어갈 때 비교과 산출되는 내용들도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 산출을 해주실 때 중요한 부분은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내신 성적들은 산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이스에서 내신 성적 관련 파일은 다운 받으셔서 올리시는데 업로딩을 하시는데 출결을 놓치시는 경우가 꼭 생기세요. 네. 그래서 전형 총점이 1000점 만점인데 점수 산출 나온 게 얘는 1등급 때인데 800점밖에 안 나왔다. 또는 900점밖에 안 나왔다. 그 얘기는 비교과야 점수가 반영이 안 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 유의해서 출결 또는 봉사 점수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시상담 상세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한국항공대의 그다음에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검색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AI 융합대학의 모집 단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최저학력 기준은 3개년치, 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반영 교과 이렇게 변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의 변화는 입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전 꼭 미리 숙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는 이와 같이 사례별의 입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내 등급과 사례 등급이 왼쪽에 놓이고요. 중간 부분 보시면 내 점수와 사례 점수가 나오죠.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진로가 제외되어 있는 거고, 환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렇죠. 대학별 환산식에 맞게 그 대학의 진로를 반영하면 진로까지 포함돼서, 진로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로는 뺀 상태로 해서 환산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점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 등급은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국영수사나 국영수가 조합 등급과 다를 수 있겠죠. 대학의 산출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별 환산 등급을 참조해야 됩니다. 실제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국영수사 2.3등급이다 이게 아니라 그 대학의 방식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나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환산 점수 또 환산 등급을 활용해서 상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상세 화면에 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행학습의 영향평가, 대학 제공 자료, 또 입시 결과 발표 자료들을 바로 원클릭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추가로 자료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바로 클릭하시게 되면은 입시 결과까지 또 디테일하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세 화면에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타전형 및 학과 지원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의 또 강한 강점이죠. 왜 강한 강점이냐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경향성들을 충분히 우리가 짚어보고 선생님들도 처음에 이제 고3 갑자기 올라오신 분들도 여기 이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원서를 이렇게 보통 지원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해서 입결이 나오는 거구나. 입결이 이렇게 된 이유가 떨어진 이유가 추정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향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대 지역균형의 경영대학으로 검색을 했는데 아직 올해 서비스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방송이 지금 선생님들이 시청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 전에 그러니까 7월 중순경에는 아마 다 오픈이 될 텐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지원 학생들의 타대학 지원한 현황 전형만 나오는 게 앞에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학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울대 지역균형 경영대학 지원 학생들이 타대학에 지원한 현황인데 학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전 연도 거 사례인데 실제 어디를 많이 쓴다. 고려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을 많이 쓰는구나.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 합격은 제일 또 많이 되는구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또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에 경영대학을 또 많이 쓰는구나. 또 한양대학교의 경영학부는 합격률이 좋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지원 경향에 따라서 제가 해마다 작업을 하는데요. 그 지원 경향에 따라서 주로 지원이 몰리는 서로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조금은 도전권으로 지원하는 게 이제 상위 그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배치 상황의 표입니다. 이건 성적선에 의한 배치가 아니고 지원 경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향을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그 타 전형의 지원 경향도 버튼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와 유사한 형태들을 직접 느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또 장점이죠. 합불 사례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 또는 불합격 각각의 사례를 클릭하면 그 학생이 다른 대학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 변화 추이도 알 수 있죠. 지금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건국대 KU 직윤 건축학부에 불합격한 36번 사례입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클릭해서 나중에 프로그램 열고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 학생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 응시 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능까지요. 그리고 아래는 이 건대를 뺀 나머지 5개 대학이 되겠죠. 5개 대학에 지원한 결과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합격 불합격의 스토리를 좀 보시면 생각이 되시죠. 고려대 홍익대는 그렇죠.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위에 사례에서도 위에 그 모의고사 응시 이력에서도 보이시죠. 그리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음에도 종합전형에서 쉽지 않았던 결과고요. 내신이 절대 뭐 부족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내신은 조금 좋은 학생이거든요. 1.5대 또 대학별로 1.6대 이렇게 나오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와 광운대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과기대는 최저가 있었고요. 광운대는 이제 최저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합격하기를 희망하는 이제 상위 그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자기가 적정이다 안정권으로 해서 대학을 쓴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수능 성적 받은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이죠. 그건 분명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시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 결과를 만든 것은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수도권의 건축학과 또는 간호학과 또는 경영학과 이런 거 추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교과명 교과 종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학과명 넣어서 필터를 이렇게 거시면 대학별로 해서 학생의 등급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좀 맞춰보실 수 있는 게 70% 컷 등급이거든요. 대학에서 발표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컷 등급으로 맞춰서 유사하게 있다. 또는 70% 컷보다도 더 좋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 가능성이고 또 합격 가능성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기본 페이지에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예, 기본 페이지는 이렇게 여러 복수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페이지에서 한번 이 기능도 활용해서 꼭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수시 사례 차트에 지원 고려 대학을 그룹화할 수 있다. 이 수시 사례 차트는 학생들 합격 사례의 국영수사와 국영수가의 이수단이 반영한 기준으로 해서 합격 분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대학 내 모집 단위별 모든 전형과 학과가 연결이 되고요. 저 사각형의 박스는 맨 위에 상단이 즉 윗변이죠. 상단이 25%, 상위 25%, 그다음 50% 선, 그다음에 75% 선으로 해서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성적에 해당이 되면 그저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그런 학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 사각형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만약에 안양대를 클릭하셨다라고 치면 그 안양대의 모집 단위별도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그 스펙트럼에서 또 사각형 박스를 클릭하면 실제 세부 사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른쪽을 먼저 보세요. 오른쪽에 안양대의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50과 70% 컷만 놓고 볼 때는 2등급대, 3등급대의 입결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안양대도 입결이 이렇게 높구나. 근데 실제 그 사례 차트에서 안양대의 성적 분포 레인지를 보면 25%는 3.74, 50%는 4.23, 75%는 4.9의 분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4.9등급대 아이의 인원들이 그 주변의 아이들이 안양대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급은 3.74, 4.23, 4.9는 그쵸. 국수형사, 인문은 자연은 국수형과의 등급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등급, 학생들의 등급을 놓고 이 정도의 등급이면 안양대로 산출하게 되면 성적이 오를 거야. 왜요? 안양대는 12과목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용인대다, 제가 공학대다, 성결대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등급대는 뭐 3등급대, 예, 또 4등급 초반 정도의 이런 입결을 갖지만 실제 3등급대 또 4등급 초반 뭐 성결대도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런 입결을 갖지만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지원해서 합격하는 아이들이 4등급 또 성결대는 뭐 5등급 때까지도 입결이 해당되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이 수시 사례 차트가 학생의 성적을 대학별로 다 맞춰서 보기가 어려울 때 그럼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뭐 지역에 경기권으로 가겠다. 그럼 경기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교과 전형으로 네가 지원해서 합격 가능한 선의 대학 리스트들을 이렇게 그룹화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례로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례 차트의 입결 비율은 아이들이 이제 성적선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의 위치값들, 대학 간의 뭐 서열이라는 표현도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대학들의 위치값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는 기본과 이제 상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전형별 상담의 전략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교과 전형의 상담은 뭐 반영 교과에 대한 얘기, 또 진로 선택이 반영을 하냐, 또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른가. 이제 학년별은 반영 비율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저 등급의 유무나 또 면접의 유무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도 대비 변화된 게 있는가. 전년 대비 변화된 게 있다면 그거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결과 해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선생님들이 주목해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교과 전형의 상담을 하실 때는 권장드리는 게 사례 점수로 내림차순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례 점수로 이렇게 내림차순을 하시게 되면 대학이 발표한 70% 컷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합격한 학생의 최저점 또는 불합격 학생의 최고점
그리고 그 학생, 상담하는 학생의 위치값이 이렇게 나와서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뭐 70% 컷보다는 학생의 점수가 위에 있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최초 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70% 전후다라고 할 경우에는 70%또 임박하다, 그 뒤의 결과는 추가 합격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건 또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 몇 개의 사례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변화된 부분, 또 특별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반영도 하지만, 그렇죠?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서 또 반영을 하죠. 90점 이상은 1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 보시면 교과별 반영 비율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숭실대도 이렇게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반영 비율이 있을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냐면요. 한번 실제 학생부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인 경우가, 이 학생이 학생부에 찍혀 있는 등급은 2등급, 4등급, 3등급 이렇지만 실제 외대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면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담 프로그램 화면 이제 상세 화면으로 들어온 겁니다.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AI 융합대학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보시면 빨간색의 사례 등급의 환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전이 이렇게 발생하죠. 지금 이 차순 정리는 바로 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례 점수로 해서 실제 대학에 갈 때 그 사례 점수로 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때 이 내림차순 정리는 합격, 내림차순 되고 그 다음에 충원 합격도 이렇게 내림차순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좌측에 빨간색에 보면 등급에서의 역전이 생기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야, 등급은 왜 역전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각 등급별로 주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또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원점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또 등급이 상승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상호작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담하실 땐 저 맹목적으로 이제 저 사례 등급만 딱 보시고서 상담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대학에 반영되는 거는 우측의 빨간색인 사례 점수다. 그 환산 점수, 사례 점수를 보셔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기대 사례입니다.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일단 메뉴의 상단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학교장 추천에 모집 인원 41명에 맨 우측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충원 인원이 142명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저희 상담 프로그램의 사례에 충원 합격 번호가 142번. 기가 막히죠. 네. 딱 매칭이 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만큼 충원 합격 번호까지도 친절하게 잘 적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고, 근데 그 학생이 3.02 등급이었는데 최종 합격생의 70% 컷의 등급이 3.03으로 나와요. 이거는 왜 이러지? 경기대도 역전이 발생하죠. 지금 사례 등급의 환산 사례 등급을 보시게 되면 3.48, 3.09, 2.84, 3.02 이렇게 뒤바뀐 부분이 보이시죠? 예. 등급 환산은 그렇지만 맨 아래 경기대 테이블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경기대는 3에서 3.999 등급까지 85.5로 다 동일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옆에 최종적으로 대학의 환산 점수를 보면 85.5로 동일한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나와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맨 위에 다시 보면 변환 70% 그 위치값도 역시 환산 점수가 85.5로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 점수대에서의 당락이 바뀌는 구간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환산 점수의 중요성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의 자료가 그만큼 잘 정제가 돼 있다. 자, 다음은 이제 명지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지대는 20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오면서 반영 교과를 상위 4과목만 보던 걸 전과목으로, 진로 선택도 전과목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럼 반영 교과가 전과목으로 가게 되면 성적선이 좀 하락할 거다. 근데 반영 교과 내의 진로 선택 과목도 전과목 반영하면 또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은 오르는 부분이 생길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추정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상담 프로그램에도 이와 같이 교과 변화 부분이 상위 4등급 4개 과목, 상위 등급 4과목에서 전과목 성적 반영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 입결, 올해 담겨온 입결을 보게 되면 왼쪽은 2023년도의 합불 사례예요.
그래서 환산 등급이 2.05, 2.17, 그래서 2점 초반대 그리고 1점 후반대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우측에 2024의 합불 사례를 보게 되면 충원이 훨씬 많이 일어난 상황도 보여지면서 2점 중반대의 등급들이 정말 많이 사례로 이렇게 발달해서 보인 부분, 발생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전교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성적의 하락선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작년에 입결만 보고서 2등급 초반인 학생이 지원을 꺼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형의 변화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강조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전공에 대한 얘기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접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입결을 무전공의 입결을 어느 점수 등급이 된다라고 해서 뭐 배치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올해 특수한 상황이고 전년도에 무전공이 있었던, 물론 자유전공의 학부들이 있었던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조금은 해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전공에서 이제 유형원이 있죠. 유형원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단위가 2학년 때 아이들이 대학 2학년 때 가고 싶은 모집 단위 전체를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 2를 통해서 유형원을 좀 짐작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형 2의 접근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과거에 이런 변화 부분이 있었던 학교가 있었죠. 중앙대가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모집 요강에 이렇게 변화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학과로 해서 이렇게 뽑았던 부분을 공과대학으로 해서 전공 개방 대학으로 해서 33명을 통으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예. 그리고 통으로 뽑을 때 인원도 물론 감소를 했죠. 전체 저기 지금 빨간색 칠해져 있는 인원이 합해져서 가는데 감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인원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다음 연도에 실제 모집하고 나서 대학이 발표한 70%의 입결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학과로 뽑았을 때는 1.9, 1.7, 1.8 이렇게 있었지만 실제 공과대학으로 해서 통으로 이렇게 모집하게 됐을 때 1.6의 입결을 이렇게 갖게 돼요. 와, 성적이 더 올라가네. 자,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면요. 이건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가 라이온스 자율전공 학부라고 해서 자연계열에서 올해 선발을 하고 모집 인원은 55명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 연도에 이 라이온스 자율전공 학부를 들어온 아이들이 2학년 때 갈 수 있는 학과가 무려 19개 모집 단위들이 매칭이 돼 있어요. 지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이온스 자율전공학부에 그 이전 연도 입시 결과를 매칭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데, 그 학과들이 전자공학, 건축공학, 생명나노, 의학생명과학과까지 해가지고 총 19개 모집 단위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작년 모집 인원 기준으로 해서는 전체 296명입니다. 올해 무전공 모집으로 해서 55명을 뽑고요.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이 합불 사례에 1298건의 합격과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 여중에 합격 사례는 244건, 충원 합격은 326건의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가 이젠 의학생명과학과예요. 그래서 실제 50 사례를 쭉 제가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놓고 성적 순으로 해서 번호를 쭉 봤을 때 모집 인원인 55번까지의 입결을 보면 좀 보이는 것처럼 2.09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전체 학생 중에 첫 번째로 불합격 학생이 나오는 게 78번이에요. 그리고 100번 학생, 전체 1200건 중에 100번 학생의 입시 결과 2.27, 그 다음에 지금 환산 등급으로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150번째 2.23, 200, 2.4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자율전공학부에 동일하게 아이들이 그 교과 전형의 상황들로 인지해서 지원이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 대학의 끝선인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3.9등급이다. 4.1등급이 합격했다. 3.7등급이 합격했다. 거기에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끝선에 맞추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학과, B학과, C학과에 지원했던 아이들이 다 같이 묶였다라고 보면 A학과에도 상위 성적이 있고 B학과에도 상위 성적이 있었고 C학과에도 최초 합인 상위 성적 아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아이들도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결과는 하단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분명히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선생님들이 뭐 나는 한 1배수 정도 짚어서 야 그래도 충원 합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0번째 정도 성적이면 합격할 것 같아.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충원 뭐 150, 200 가게 되면 그때는 고민이 더 생기겠죠. 예. 2배수가 되고 뭐 3배수가 되고 충원이 그만큼 많이 돌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장담은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유형2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형1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면 유형1도 2학년 때 아이들이 다양하게 학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는 학과들 중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들이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학과가 갖고 있었던 입결이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교과 지원을 하는 아이들의 풀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각 대학별로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 또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 이렇게 그룹이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성적이 낮은 학과에는 그렇죠? 뭐 중위권이든 중간 성적이든 하단에 성적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했어서 합격 결과를 봤지만 이젠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전체 통으로 다 지원을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합전형 상담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종합전형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성적은 이수 단위를 반영한 정교과 등급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는 우측 부분에 이수 단위를 반영한 조합별 등급으로 아이들을 상담하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전과목보다는 조합별 등급이 그래도 대학의 모집 단위나 또는 계열의 적합성들을 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 등급에 나와 있는 조합별 등급을 통해서 상담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상담의 어떤 수치화된 해석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 종합전형에서도 그래도 수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맨 위는 2024년도에 경희대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한 부분입니다. 하단은 2025년도에 경희대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한 부분이고요. 상단에서 보면 2등급, 3등급, 4등급 그래서 약간 경계선이 나눠져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등급 때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풀이 뭉쳐 있고 4, 5등급 때는 일반고 아닌 고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전파가 되고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2025처럼 하단에서 그 성향들이 더 강하게 2등급과 3등급의 안쪽에 일반고 아이들의 집중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그 합불 사례를 등급별로 합격생 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1, 2등급대로 아이들의 분포가 더 몰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1명, 8명, 1명이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5명, 13명, 1명으로 해서 분포대가 지원풀이 뭉치는 구간 그리고 거기에서 합격의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의 지원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한 그 아이들이 보통 지원의 합격이 이루어지는 분포들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합격생 수를 이렇게 뽑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일반 교과의 사례 등급으로 내림차순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놓고서 특정 구간 되면은 불합격이 너무 많은 구간이 생겨요. 그럴 때는 물론 정량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 서류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너 성적대가 많이 지원하지 않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아이하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설 폐지 이런 과학 논술에 또 폐지가 된 연세대 상황이 있고 모집 인원의 변화가 올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실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또 무전공이 도입되면서 시행계획 기준으로 발표된 이 내용들은 다 올해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래도 상담 프로그램들은 올해 업데이트가 다 돼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정보 서비스를 주고 있고요. 이 논술 전형을 상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상담하냐. 논술은 논술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추등체제도 없습니다.
실제 논술에 뭐 성적으로 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연세대는 또 논술 성적이 동점자일 때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생부가 반영이 돼요. 예. 자, 근데 이 자료는 연세대 자연계열에 합격한 논술 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의 수능 성적의 분포입니다. 저는 이제 수능 성적하고의 연관성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야, 그러면 야 2등급이 더 많이 합격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다 1등급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의 연관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 모의고사에서 국어 성적하고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보통 2등급, 1등급 때 또는 이제 뭐 중위권 대학의 논술 같은 경우는 3등급 성적의 모의고사를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 지원해서 합격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 베이스의 학과들을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드리면 숭실대, 홍익대, 중앙대입니다. 실제 합격한 저희 상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국수형 탐원 탐투로 해서 수능 성적이에요. 우선 내신들을 보게 되면 내신이 막 4, 5등급대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합격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대다수는 2등급, 3등급대에서 합격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는 수학 부분의 성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색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색이 바로 뭐냐 하면 3등급인 아이, 2등급인 아이 이렇게 있지만 이 빨간색이 얘네들이 수능이 아닌 모의고사 때는 자신이 수능 때 받은 등급보다는 다 1등급 이상의 등급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예. 수능 때 성적이 100분위가 좀 떨어져서 등급이 낮아지는 이런 실수를 해서 낮아지는 상황이지 기본 베이스는 연합평가 때 한 등급 이상의 즉 1, 2등급을 다 받았던 친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짚어주면서 수능을 준비를 같이 하면서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행학생 영역평가 보고서가 또 우리 프로그램에 링크가 같이 상세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수시 상담의 기준은 내신인가요? 내신만으로 가는 대학은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우선 아이의 상담에서의 어떤 가이드선은 모의고사죠. 그렇죠? 수능 성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예측이 되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예측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의 지원선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수능에서의 성적으로 가는 그리고 자신들이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6월 또 9월 수능까지 갈 때 성적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죠. 많이. 실제 이건 상담 프로그램에 조합별 누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누적비를 저도 그대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메뉴에 이제 표점 423 표점은 해마다 또 달라질 수 있죠. 시험마다 그렇죠. 100분이 290, 100분이 230. 100분이 290은 약 1등급 평균. 그다음 230은 평균 3등급 선이라고 볼 때 이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 가게 되면 감소 비율이 저렇게 58%, 또 23%. 상위권의 감소폭이 훨씬 크죠. 누구의 영향인지 다 아실 겁니다. 졸업생인 즉 N수생들의 응시를 해서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6모부터 감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6모의 상황은 9월과 수능하고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6월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상담 전략을 잘 짜주셔야 합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검색 기능에서 주요 활용 팁 중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탭으로 열기 보이세요? 예, 이거 기본 화면에서 저 탭으로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선생님들 카톨릭대 검색하다, 가천대 또 검색하다가 야 계속 나갔다 검색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 탭으로 열기로 기능을 하시면 6개 대학까지 또는 전형으로 검색했을 때 6개까지 선생님들이 한 화면에 나와서 탭에 옮기시면서 상담을 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셀 숨기기 설정 기능도 있습니다. 우측 부분 보시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정보는 그냥 안 보고 싶어, 안 보면서 상담하고 싶어 해서 숨기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매번 접속을 새롭게 하면은 새롭게 또 설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래그해서 보시고 싶은 항목 이동시키는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하지만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 메뉴에 이제 상세 화면 들어가시게 되면 합불 사례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예. 아니 사례가 이렇게 조금 밑에만 나와서 계속 스크롤을 움직이면서 선생님들 화가 내시기도 하고 예, 거북목이 더 되는 거 같은 느낌도 드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합불 사례 더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사례가 합격, 충원 합격 사례 수가 훨씬 더 늘어나서 중간에 이제 있던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이 숨기기 기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전형 방법 보시고 싶으면 전형 방법 보기 버튼으로 해서 확대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에서 어떤 운영 방향이죠. 기존에 이제 담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시 합불 사례의 등급 또는 점수 구현에 진로 성적을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진로에 의해서의 변화, 전형의 어떤 변화 부분들이 오는 것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례 차트에 오늘은 사례 차트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례 차트에서 실제 어떻게 성적 우리가 대학에서의 발표되는 입결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 입결의 내신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건 대학의 환산 방법에 따라서 특히 최근에 일부 뭐 중하위권 대학들은 과목 수를 대폭 줄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이들이 그 대학들을 바라봐야 될 성적대 아이들을 사례 차트를 통해서 짚어볼 수 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하게 다뤄준 게 바로 무전공 유형 2죠. 그래서 이 무전공 유형 2가 지금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구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저희는 매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형 2가 기존에 담겨 있는 학과들, 작년에 학과들이 뭉쳐서 하나로 자율전공학부가 된 거니까 그 작년에 각각의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들을 하나로 지금 다 모아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그랬을 때 입결의 끝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모집 인원 대비 선생님들이 100위, 200위 이런 기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성적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상담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화면 구성 자체에서 사례가 충분히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고 또 사교육에 견주어서도 경쟁력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생들 상담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끝으로 중요한 이 컷을 뒤로 뺐습니다. 일부러 관심대학을 등록하실 수 있죠. 기본화면, 상사화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쓰실 때 관심대학으로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 학생별로 출력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 예전에는 지원 가능 대학, 지원 희망 대학들 아이들한테 A4지 나눠줘가지고 여전히 요새도 쓰기는 합니다만 그 나눠줘서 그거 선생님들 관리하시고 계속 보시고 했는데 일단 이제 관심 대학으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다시 학생 오셨을 때 바로 가기 버튼으로 해서 그 학과 모집 단위 전형들을 바로 직접 들어서 다시 상담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관심 대학 충분히 활용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관심 대학으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지원하기 버튼 눌렀을 때 선생님들이 또 학년 말에 이 지원하기 작업들 이제 학년 부장님이 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빨리 대응해서 하실 수 있고 또 이 자료가 모여서 내년에 또 현장의 일선 고교에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점의 가치 중요하죠. 당락이 또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 상담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선생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작년 선생님들이 상담했던 그 이력들이 또 학생의 지원 패턴에 또 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례별 이력 관리에 또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 또 저리국의 시도교육청이 다 같이 우리가 뜻을 모아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수고로움이 또 선생님들 상담하시는 또 제자들의 합격으로 가는 아름다움으로 잘 자리매김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조금은 색다른 또 변화된 정보들로 해서 선생님들이 또 상담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